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노트북은 한성이 인텔 8세 노트북 프로세서를 사용한 E58 레벨 80 보스몬스터입니다. 한성 노트북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텔 8세를 탑재한 MSI 등의 유명 노트북 브랜드보다 1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이 리뷰에서는 이러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쿨링이 좋은지, 가격이 낮은 만큼 원가 절감이나 다른 면에서 희생을 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한성은 자체 바디 디자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과 바디는 클레보 N950 TP6 OEM을 사용합니다. 외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두께입니다. 두께가 32mm로 상당히 두껍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하여 뒷 고무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닥에 놓을 시 키보드 덱이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두께 때문에 노트북이 휴대성이 나빠지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가방과 노트북 가방에 잘 들어갈 것입니다. 재질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다행히 글로시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지문이나 땀이 잘 남지는 않습니다. 베젤은 왼쪽과 오른쪽은 얇고 위아래는 약간 두꺼운 수준입니다. 무게는 2.4kg이 거의 표준에서 약간 무거운 무게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MSI와 동일한 시코니 OEM이며 600g의 무게로 노트북과 합하면 3kg가 나갑니다. 노트북의 키보드 분부는 상당히 단단하여 휘어짐이 거의 없고 화면 휘어짐 역시 적습니다. 한성 노트북의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성능의 가성비를 신경쓰고 있을 것이기에 성능에 대하여 가장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성능을 요약하자면 CPU는 i7 8세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고 GPU는 비교적 평균적인 편입니다. 온도는 반대로 CPU는 상당히 높고 GPU는 나쁘지 않습니다. 소음의 경우 시끄럽긴 하지만 심각하게 시끄럽지는 않고 동급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쿨링 시스템은 일반적인 노트북들과 달리 CPU, GPU가 완전히 별도의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를 사용하고 있기에 서로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쿨러 유닛은 노트북의 두께에 비하여 그닥 크지는 않으며 특히 CPU 클럭은 높은 클럭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CPU는 게이밍 부하 시 상시 최대인 3.9GHz에서 작동하며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100도를 넘지 않는 이상 3.9GHz 또는 45W 전력 소모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CPU 성능이나 배틀필드와 같이 CPU 부하가 심한 게임에서는 온도가 매우 높은 95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장기간 유지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배그와 같은 CPU 중부하 게임은 85도의 안정적인 CPU를 보여주며 CPU 부하가 덜한 오버워치는 82도의 괜찮은 CPU 온도를 보여줍니다. GPU 쿨링은 비교적 좋은 편이며 일반적인 게임에서 80도, 최대 연속 부하에서도 최대 82도를 보여줍니다. 소음은 한성의 이름에 걸맞게 큰 53dB로 시끄럽습니다.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뒷면 역시 높은 곰발로 들어올려져 있어 흡기 자체는 잘 이루어지지만 쿨링 시스템의 크기 부족으로 시끄러운 팬 소음을 보여줍니다. 한성 팬 컨트롤의 장점은 다양한 팬 컨트롤 모드와 설정들이 있다는 것이며 수동으로 팬 커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팬의 최대와 최소 팬 속도는 바꿀 수 없고 조용한 설정에서도 팬이 램프업 다운만 조정이 되며 최대 팬 RPM은 상시 100%이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수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와 배틀필드는 CPU, GPU 팬이 최대 100%로 상시 작동하며 53dB의 팬 소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일반적인 노트북들은 흡기가 부족하여 뒷면을 들어올리면 온도와 소음 개선의 차도가 있어 더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본 노트북의 경우 흡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뒷면을 들어올리거나 해도 소음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팬 소음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30cm 정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노트북은 아이들링이나 저부하 상태에서는 팬을 전부 끕니다.
그러나 한성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 2000rpm 정도로는 돌아가며 수동으로도 팬을 끌 수 없기에 완전히 조용하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크기는 62Wh로 엔비디아 옵티머스 덕에 중부하시 나쁘지 않은 배터리 수명입니다. PC마크 8 테스트에서는 준수한 4시간 30분의 시간을 보여주지만 저부하 상태에서 팬이 계속 돌아가며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중부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5시간 40분의 배터리 타임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나쁘지 않은 배터리 시간이지만 절전 모드에서 팬이 돌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배터리 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화면은 저가형 노트북에서 익히 볼 수 있는 초저가 화면입니다. 240니트의 낮은 밝기, 부족한 시야각과 처참한 색역을 가지고 있는 화면으로 매우 물빠진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 화면은 대부분의 100만원 이하 보급형 노트북과 레노버 Y520, LG 게이밍 노트북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결성은 매우 좋으며 특히 디스플레이 연결이 좋은 편입니다. HDMI와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2개로 모니터 연결 포트가 많으며 USB-A도 3개, USB-C 1개로 충분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저가형답지 않게 좋은 편입니다. 키보드의 스트로크는 길고 좋으며 댐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서도 키가 조금 더 들어가 손이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또한 좋은 댐핑 덕분에 키보드가 저소음이란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나 멤브레인을 감안했을 때도 키가 매우 푹신푹신하고 친 느낌이 떨어져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백라이트는 RGB이며 3개의 존을 설정하여 색을 변경하거나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키의 옆부분들이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 RGB처럼 진하고 반짝이는 색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RGB 자체가 있다는 면에서는 단색 키보드보다 낫습니다. 트랙패드는 유리는 아니지만 코팅이 잘 되어 있어 유리와 비슷한 부드러움이며 손가락이 거의 달라붙지 않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시전 드라이버로 편한 마우스 가속과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스피커는 원가 절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커 유닛이 매우 작기에 대부분의 울트라북에도 못 미치는 소리를 보여줍니다. 저음, 중저음이 부족하고 고음 역시 없는 전형적인 깡통 소리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헤드폰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피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성능에 투자한 노트북이라 평하고 싶습니다. 저퀄리티 IPS 하면 깡통소리 스피커와 두꺼운 노트북은 성능 이외의 면에서 원가 절감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높은 CPU 온도와 비교적 시끄러운 쿨러는 완성도 면에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나 기타 대기업 브랜드의 노트북보다 10만원 이상 싼 가격에 동급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능의 가성비 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으며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가격답지 않게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노트북은 최소한의 가격에 최대한의 성능을 노리는 분들에게 좋은 가성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존스퀘어되었습니다. 이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앞으로도 비슷한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